자, 천재 고1 교과서고요.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평가원에도 출제됐던 작품이고 같이 내시빈 대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교사용 지도서에 써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주인공은 황만근이고요. 그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특성 위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황만근. 자, 1990년대가 배경입니다. 1990년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그러니까 봐봐. 1990년대를 배경으로 소설이 쓰여지려면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가 돼야 되잖아. 그럼 2000년대 이 소설을 읽은 거예요. 그럼 이 소설을 읽고 감명받은 선생님들이 아 이거 교과서에 실어야 되겠다고 검증받고 하다 보면 그게 2010년대가 넘어가. 그럼 이제 이 교과서가 2015 개정이잖아요, 지금. 그럼 2015년 이후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최소 30년 텀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이 199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읽어봐도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상한 소리 하는 것만 같고 그런 거야. 근데 애들아, 니네도 나이를 먹는단다. 야, 나도 고등학생이었어요. 니네도 어느새 내 나이가 될 거야. 진짜 세월 빨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잖아.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이 나이가 40, 50이 돼서 20살에 있었던, 10살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당장도 여러분, 코로나. 그러니까 벌써 이제 코로나 옛말이 됐잖아. 근데 20년대, 30년대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할걸요, 분명히. 그리고 월드컵 하면 요즘 좀 월드컵의 느낌이 많이 죽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2002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은 이미 2002 월드컵이 뭐야?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지. 약간 그런 이벤트가 인생 살면서 한 번씩은 있어.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거야. 1990년대.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나도 뭐 꼬맹이 때니까 뭐 알고, 꼬맹이도 뭐야. 뭐 완전 저도 옛날이라서 뭔지도 몰라. 뭐 WTO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시절에 이제 잠깐 배경을 하고 갈게, 이거. 자,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경제적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체제를 봤을 때 뭐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잖아. 그러니까 1차 산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농경 같은 거고. 그러니까 농경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제일 오래된 인류의 경제 제도였을 거야. 경제 체제였을 거야. 기본적으로 토지가 있고 그 토지 위에 노동력을 더해서 뭔가를 심어 놓으면 그 뭔가 심어진 것은 비나 뭐 아니면 햇살 같은 기후에 의해서 생산량을 만들어낸 거잖아. 근데 기후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와 노동력이 그 시절에 제일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고대의 경제체제는 농경이다 보니까 그 시절에 업적을 크게 이룬 왕들을 생각하면 전부 다 뭐였냐면 정복전쟁을 한 거야. 그래서 정복전쟁의 결과 토지와 그 토지에 살고 있는 노동력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국력은 강해지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중앙 집권에 한계가 있어요. 왜? 뭔가 명령을 해도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한 달 걸렸어. 말 타고도 며칠 걸렸겠죠? 말 타고 며칠 안 걸렸을까?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영토가 또 너무 커지면 오히려 와해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거야. 어쨌든, 이제 그런 게 1차 산업 시대였던 거고,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면서, 예를 들면 공장도 들어섰을 수가 있고, 마지막 3차 산업에서 지식 산업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자, 그럼 봐.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생각을 해보잖아. 가장 기술적으로 발달도 덜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AI가 발달한다고 해도요, 식량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1차 산업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됐고요. 두 번째, 가장 근본이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우리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네 번째는 굉장히 정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공학을 쓰게 되면은 돈 한 푼 없이도 정말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얘는 무조건 토지 플러스 노동력의 기후까지 따라줘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노력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산업인 거야. 그런 면에서 되게 정직하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보면은 되게 유의미한 그런 경제체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바꿔 생각해보잖아. 되게 모자란 사람처럼 보인다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저 같은 독거노 총각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독거노 총각들이 우리나라에서 신분감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국제결혼 같은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뭐 다문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봐. 그 다문화, 이 독거노 총각들을 딱 생각하면 느낌이 딱 있잖아요. 이제 시골에 살고 있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고. 그런데 시골 처녀가 어디 있어 요즘에? 그럼 시골에 살고 있는 독거노 총각이 있고, 이 독거노 총각이 비하가 아니라 내가 독거노 총각이야. 자, 우리 독거노 총각 베이노가 있어요. 시골에서 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연애를 하고 싶어.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온다니까? 결혼을 시집을 안 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국제결혼을 노려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국제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시골엔 또 누가 살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어요. 노모가 계시고. 시골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웃 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꿈꾸고 있죠. 아, 나의 그녀가 있을 거야.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 나는. 요 배경을 딱 생각하면 지금이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 요즘 여러분 독거노 총각이 시골에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도 독거노 총각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원룸 방구석에 있을 뿐이에요. 저처럼. 그 독거노 총각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와닿으실 것 같아.
느낌 일단 잡고 가,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WTO니,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모르는 얘기를 할지라도 어차피 역사는 반복되고요. 결국에는 그 시절이나 지금 이 시절이나 독고녹총각들 얘기다. 황광근 씨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독고녹총각 베이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풍자와 함께 아무런 농촌 실고 이렇게 있던데, 야, 1990년대는 농촌이 이겼지만 이제는 서울 독고녹총각도 얘기라니까. 옆에다 써놔, 이제. 2020년대. 서울의 독고녹총각 이야기. 매사에 성실하고 정직한 황만근. 매사에 성실하고 정직한 베이노. 이해타상적인 서울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되게 갑자기 슬퍼져서, 황만근은 베이노로 하지 않을게요. 주제식 숙명을 부각하고 있다. 자, 봅시다. 단편 소설이라는 건 이제 분량에 따라 나뉘니까. 배경이나 주제가 농촌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그 농촌 소설인데 농촌이니까 향토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황만근의 끝이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거든. 그럼 저렇게 착한 사람은 왜 비극을 겪어야 돼? 비판, 풍자가 있는 거죠. 자, 말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개념은 일단 풍자 좀 이따 정리를 할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배경 1990년대 말 경상도의 농촌마을. 한만근 씨의 덕성과 이타적 삶에 대한 예찬,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 압박한 이슈에 대한 비판 등등등 있고 쭉 읽어보시면 느낌은 있으실 건데, 자, 일단 주인공인 황만근 착해, 이타적이야. 하지만 그에 비해 봤을 때 농촌 사람들은 그때 약간 좀 되게 뭐 좀 못된 짓 많이 했었나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바보형, 우직한 인물, 이기적 세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특히 황만근에 대한 묘비병을 바탕으로 황만근에 대한 평가, 사투리가 있어서 형토성도 있고요, 해학성도 있고요. 자, 이제 발단 촉발이야. 황만근이 없어졌다 라고 촉발 시작했어요. 새벽이라는 배경, 사건 세팅이야. 집을 나갔어. 꼭 돌아오는데 이번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야.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일단 사람들 이장이 먼저 보였대요. 자, 제가 어디다 동그라미 치는 거냐면 인물에다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만근인지 막 이러면서. 자, 요런 게 이제 뭐냐면 언어 유인데 드립을 치는 거야. 뭐가 있지? 드립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힙합 가사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잖아. 뭐가 있을까? 요즘 뭐 힙합 뭐 있어요? 검색 좀 한번 해보자. 요즘 힙합. 요즘 힙합은 지금 1등이 다이나믹 듀오와 이영지인가 봐. 자, 이제 가사를 볼게. 가사를 보니까 여기다. 택도 없는 것들 택도 안 뗀 웃된 이로. 택도 없다 택도 안 뗀. 보이니? 약간 요런 드립 친 거야. 요런 라임 친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만근인지 반근인지는 저런 드립인데 이 만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만 만자잖아. 일만 만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드립 플러스 농담을 친 건데 만근인 거는 근데 절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이라는 게 10단위로 떨어지는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100% 꽉 차 있는 거고 절반 차 있는 거 50%. 그러니까 만근, 반근 요런 거 자체가 비슷한 의문에서 오는 언어 유희이기도 하고 동시에 농담이기도 하는 거야. 됐죠? 그럼 모자란 새끼 때문에 하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이 새끼 술 처먹고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욕하면서 욕 내가 한 게 아니야. 여기 나왔잖아. 썩으랄. 욕이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새끼야? 이런 새끼 왜 하나 가지고 사람들 귀찮게 이런 식으로 되게 이기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잘 들어. 지금 만근이가 연락이 안 돼. 그럼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고 있어? 만근이 탓을 해버려요. 지가 일 시켜놓고 지가 보내놓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황재수 씨가 받았어요. 에이 그래도 뭐 있겠죠. 뭐 이러면서. 뭐 있겠죠. 에이 걱정하지 말어. 이러면서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봐봐. 만근이가 군대를 간다 그랬는데 여운지 토깽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하늘로 안 들어왔어라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뭔가 사건 하나 던지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진짜였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사건 도입이야. 그러면서 동수가 또 우스개처럼 얘기를 해. 왜? 그러니까 이 새끼 모자란 새끼라는 거죠. 이 모자란 새끼가 평소에 모자란 짓을 하고 다니는데 이번도 그 모자란 짓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민 씨는 그래도 뭐 해? 걱정을 해.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대하고 있질 않아. 걱정을 하잖아.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라고 탓을 해버리고 에이 뭐 오겠죠. 뭐 전에도 뭐 토깽인가 뭐 여우 새끼인가 이렇게 싸웠더만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농담치고 있으니까 민 씨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아니 어제 걸기대회 갔잖아요. 같이 간 사람들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5명의 황씨들은 아마 그 성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니까 집성촌이고 그 황씨들이 살고 있는 동네야. 그 황씨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그 뭐 걸기대회를 갔는데 만근이랑 같이 갔는데 니네 뭐하고 이 새끼들 니네끼리 왔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근이 어딨어? 계속해서 이장은 이제 비아냥거리고 있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따지고 있는 거야.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황만금씨만 가야 됩니까? 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을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농촌 이렇게 살기 힘들어가지고 만근이 보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우리 의견 전하겠다는 게 문제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사람을 안 챙기냐고요. 뭐 내가 알겠어 오질 않으니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아니 차 타고 그래야지. 뭘 미쳤다고 경기를 끌고 와. 그 딸딸거리면서 언제 올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왕문씨 같이 태워서 챙겨서 가야지.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 당신들 평소에 하는지 보라고 왜 경운기를 그 사람만 끌고 가게 만드냐. 그것도 심지어 고장났는데. 야 내가 그랬냐? 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 모일 때 경운기 끌고 와야. 그게 퍼포먼스가 되니까 경기를 끌고 오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속값 폭동 났을 때 속 끌고 가는 거 안 봤어? 돼지값 폭동 났을 때 돼지 끌고 가는 거 안 봤어? 그런 것처럼 이번에 경운기 끌고 간 거야. 왜? 경운기가 어그로를 얼마나 끌겠어 도시에서. 그래서 경운기 끌고 온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니 그러면 그 경운기 이장님이 타고 가셔야지. 왜 이장님은 편한 트럭 타고 가시고 만근이 착하다고 만근이한테 그 불편하고 고장난 경운기 끌고 가시라고 하면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한 거죠. 쏠쏠쏠 하셔야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말이야 이 새끼야 경기를 끌고 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 그리고 다른 동네 이자들도 다 끌고 왔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러면 이제 서로 지금 말다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도로 갈 땐 여러 사람이 한 번에 가자며. 그러면 왜 만근이만 시켜도 다른 사람들 편하게 가요? 야 뭐 이 새끼 이제 이게 이제 비판 또는 논쟁에서 제일 잘못되는 건데 말을 그러니까 그 주제를 논점 흐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야 바쁜 사람 아침부터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 지금 봐 양복 입고 자가용 탄 사람은 오고 황침대로 경기 탄 사람은 오지 않고 봐 잘못된 거 맞죠? 자기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왔는데 자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판이죠. 이런 비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힘을 갖고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어. 그럼 이런 얘기 하셔도 돼. 근데 여러분이 베이노야. 이런 얘기 하면 저 영감탱이 시끄러워 죽겠네. 누가 드러나 줍니까? 나만 모자란 새끼 되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 계속 가 이제. 그런 얘기를 주겠어. 그러면서 뭐래. 야 네가 만근이 애미냐? 애비냐? 아 갑자기 패드립 나왔고요. 나이 50 다 돼가던 게 어딜 가든 말도 쥐가 알아서 할 것이지. 그 독고농촌 가서 뭐 뒤지든 말든 어쩔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만근이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민 씨가 막 싸우려고 했는데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 그러니까 봐봐. 지금 환갑 노인으로 보이지는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니까 자,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성격 제시한 거거든. 엄마가 좀 교양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손잡들고 우는 소리를 냈는데 아이고 내가 고등어면 내 탓이야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자기 탓을 하죠. 우리 만근이가 고등어 사러 갔다가 이래 가는구만 이러면서 엄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도 철이 없어. 어머니도 철이 없어. 그 나이 먹고 야 나 고등어 나 자반 고등어 없으면 안 먹는다이? 밥 안 먹는 거야. 야 이거 뭐 내가 해야 되는 얘기 아니야? 자식들이 할 얘기를 엄마가 한 거야. 에이그 급하. 홀기대 간 것도 아니고 효자 났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빈정대는 거죠. 에이구 효자지. 그러면서 아니야 근데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기 타고 가는 아버지 만났는데 목욕을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목욕도 안 갔을 텐데 뭐 그러면서 뭐 도대체 어딜 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대체 어딜 갔지. 목욕탕 얘기도 나왔다가 저런 얘기도 나왔다가 그러면서 이제 뭐래 만근이가 아니라 방근이라고 계속해서 비아냥대면서 야 내 그 새끼 씻는 걸 못 봤다. 그 녹화 녹청각 새끼 냄새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새끼 냄새 안 씻어서 거라고 그 새끼 야 1년에 한 번 씻는 줄 알아? 안 씻어. 내가 씻는 걸 본 적도 없는데 뭔 야 무슨 어딜 걔가 뭐 목욕탕을 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황 교수가 또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 씨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 봐. 왜? 자기도 뭔가 잘못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기 잘못일까 봐 죄책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이 일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평소에 만근이한테 100%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 있는 거야. 왜? 자기는 떳떳하니까. 근데 100% 잘한 게 없으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뭐야? 자기도 가라고 한 거야. 에휴,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만근이 도대체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밖에 없었는데 만근이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만근에 대한 성격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자 일단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 독고노총각들 세상에서는요 45이면 애기예요. 애기. 응애예요. 응애. 그래서 응애 45살 응애인 황영석 씨는 생각을 해보니까 만근이가 똥을 다 퍼내줬거든 대신. 야 이거 내 짬밥에 이 똥 푸고 아니 잠깐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푸고 만근이가 펐네. 야 우리 그래도 만근이가 있으면 똥이라도 대신 퍼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왜? 짬밥이 안 되거든. 왜? 응애거든. 45이면 응애라서 똥은 얘가 다 퍼야 돼요. 요즘은 더 늙었습니다. 요즘 평균 나이가 한 60살 정도면 이제 시골에서 응애입니다. 계속 갈게. 만근이가 저 거린물을 우리 밥 올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쭈룩쭈룩쭈룩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볼게. 자 이렇게 분뇨를 푸게 되면 나눠줬거든. 되게 이타적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을 더 챙겼죠. 또 아이들은 망근이가 장난의 대상이야. 놀림의 대상이야. 그러면서 넘어가 볼게. 그러면서 망근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망근이를 되게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했지만 되게 중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중략 부분 줄거리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왜 망근이냐? 망근이는 어렸을 때 머리가 커서 잘 넘어졌고, 대가리가 망근이었고, 혀가 짧았고, 발음이 어눌했고, 황망근의 가족은 망근이 엄마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유복자라고 하죠, 이런 걸. 그리고 엄마는 근데 가사 능력이 없어. 그리고 망근이는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자를 구해줬어. 독고농촌각 아니네. 근데 그 여자는 망근에게 경운기를 사주고 7달 만에 아들을 도망가 버렸어요. 독고 재혼 노총각이, 독고 이제 이혼 노총각이 됐습니다. 독고 이혼남이 됐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3명이 됐잖아. 망근이, 어머니, 아들. 근데 여기도 지금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이때 이거는 이제 평가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중략 부분 줄거리 요런 걸 갖다 내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망근이가 토끼랑 싸워요. 진짜로. 토끼랑 푸닥거리다가, 토끼였을 거야. 여우였나? 저도 헷갈리네. 둘이 싸우다가 소원을 빌어요. 토끼였다. 소원을 3개를 빌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엄마가 오래 사는 거야. 근데 이때 엄마가 뭐 떡인가 먹다가 목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뻔 하셨는데 이때 살아나요. 두 번째는 마누라. 그 다음에 뭐 애 낳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셋 다 이뤄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누라 도망갔죠. 뭐 이런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망근이, 어머니, 아들. 그리고 손자. 입맛이 까다로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을 차려야 돼.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 요런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됐고, 고기치고, 사람들은 감탄은 해요. 왜? 뭐 저런 건 또 저래. 이러면서. 즉, 맛은 좀 낼 줄 아는 거야. 백종원이에요. 계속해서 황망근은 또한 예법 같은 건 모르더라도 솔선수범하면 그런 되게 긍정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똥구덩이 퍼는 것도 남들은 안 해도 나는 하는. 그 다음에 제초 작업. 요즘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해. 생각해보면 되게 착한 사람이야.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야.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용만 해먹어요. 야, 너 봐라. 다른 데 갔으면 사람 구실도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황망근, 술을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공짜 술을 막으면 뒤지게 처먹어. 그리고 냄새가 또 나.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 측면을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챙겨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하면 어디서든 그냥 쳐누워 자요. 그러다 보니 그냥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겨울철에 사람 쓰러질 거 하면은 112 신고해 주세요. 계속해서 막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망근이 아들이 얘기를 해. 아버지 있나라고. 그런데 망근이는 계속해서 그 부인에 대한 걱정, 부인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면서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버지 좀 답답하겠죠. 그래, 아들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네 아이들도 무시를 해. 그러다 보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좋은 얘기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서 또 아들이 뭐라고 하니까 망근 씨는 그래도 아들한테 이렇게 존대해주면서 참 착하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겠네. 어쨌든 근데 아들은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빠에 대한 걱정이라고 나는 보이는 게 진짜 나쁜 아들이었으면 냅둬버렸겠지. 술 취한 아버지 이렇게 오지도 않아요. 창피하니까 모르는 척하지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민 씨는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부자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인데 싶어가지고 나는 웃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넘어가 볼게. 참 괜찮은 친구야 근데 또.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다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인물이 크게 세 종류인 거야. 자, 일단 이 동네 사람들. 황씨들이야. 그리고 황씨들 사이에서 이 망근이라는 별종이가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망근이의 아들도 별종 같아. 근데 민 씨는 이제 황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 외지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객관성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얘를 들여다보니까 얘네가 뭔가 되게 특별한 인간들 같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러면서 계속 술 처먹는 얘기 나옵니다. 왜 실제로 사고의 원인이 술이었거든. 맨날 술만 처먹어요. 맨날 술만 처먹어. 맨날 술만 처먹어. 맨날 술만 처먹는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어떤 사건?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대. 요즘 시면 이제 촛불시 이런 걸 한 거야. 촛불시를 하려고 이제 가는데 일단 황망근이 이장이 시켰고 가야 돼. 근데 일단은 술을 한 잔 처먹었어요. 그러다가 자, 우리 참가를 해야 돼. 자, 경운기 들고 와라고 한 건데 원칙은 경운기인데 그 딸딸거리는 걸 들고 가면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다들 트럭 타고 차 타고 편하게 갔는데 망근이만 착하니까 경운기 들고 가서 어그로 끌려고 준비한 거죠.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막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그 시대상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더라. 자,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가치라는 거는 실질 가치가 있어야 만들어내는 건데 현재 돈은 실질 가치가 없는데 만들어져요. 그게 대표적으로 달러야.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문제 해결 못해 어차피. 실제로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금융공학이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여기저기 침투해서 특히 농가 부채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데요. 개인의 방탕한 생활에서 오는 부채도 있겠으나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에 오는 부채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에 오는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참석을 해야 돼. 그러면서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쭉 얘기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망근이에 대해서는 술주정뱅이 정도로 저 모자란 새끼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모자란 새끼를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왜? 별이 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북극성인가? 여기를 기준으로 별이 세차운동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지구 같은 거 해보면은 별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 물어봤어. 경기 운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망근 씨랑 민 씨가 친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망근이에 대한 캐릭터를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망근이에 대한 인간적 감정을 느꼈나 봐. 그래서 술 한잔 먹고 가세요라고 공짜 술을 권유를 하고. 역시 술 거하게 취했고. 그런데 술을 거하게 친한 다음에 이게 원인이었던 거지. 어떻게 됐어? 경기 타고 가야 돼요. 민씨, 황망근, 농사꾼 빚지면 안 돼. 바꿔 얘기하면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방탕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 투자 실패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왜 굳이 빚을 내가면서까지 농사를 해가지고 지금 같은 문제를 만드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빚의 문제는 뭐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원인이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애당초 빚을 안 지는 게 해결 방법 아니야라고 망근이는 나름의 또 해법이 있는 거지. 그냥 마냥 모자란 새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저런 얘기. 야 결국에는 기계와 영농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다 뭐야? 빚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는 계속 악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설비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뭐 하려고 니네가 집집마다 사놔가지고 빚을 많이 니네가 만들어 놓고 그런 모자란 짓을 하고 있어? 되게 그럴 만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망근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자란 독거녹청각 새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착한 사람인 거고 되게 현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있었던 농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요 현대랑 똑같아.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1차 산업을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잘 안 하다 보면 이제 3차 산업 배경으로 한번 와볼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도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2018년에 제가 강남역에 있는 서초파라곤에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 첫 번째 옵션. 5억짜리 집인데 5억짜리 오피스텔이었어요. 5억짜리 오피스텔을 그때 대치 수업을 제가 출강을 하면서 연구실 겸 숙소로 쓰려고. 자, 5억짜리 집이지만 내가 1억을 내 자기 자본으로 놓고 나머지 4억을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때 대출 이자가 되게 싸가지고 한 180 정도 나왔던 걸로 난 기억해요.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5억짜리 집인데 1억 보증금을 넣고 200만 원 월세를 내며 살든지 저는 이때 이미 버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값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요렇게 안 가고 요렇게 갔더니 이제 코로나 등등등 21년 딱 됐죠.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불과 4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자기 자본 1억 집어넣었으면 15억을 벌었고 4억 대출 받고 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100% 나옵니다. 자, 이걸 본 수많은 22년과 23년의 우리 청년들이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보금자리론을 또 받아서 약간 15억 정도 하던 게 약간 한 13억 정도로 떨어지니까 냅다 들어갔단 말이야 이제. 이해됐어? 그럼 봐, 이 빚 누가 갚을 거냐고. 이제 본인이 갚아야지. 제가 봤을 때 이 시점은 맞거든요. 이 시점은 맞아. 근데 이 시점은 여러분 감당이 되겠어요? 금리도 뒤지 오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 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막 두 채, 세 채, 네 채 돌린 거야. 왜?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이때 들어갔으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1100%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를 이때 들어가잖아. 야, 13억짜리를 예를 들면 자기 자본, 이건 근데 지금 이제 5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도 안 나와. 그럼 최대한 제2금융까지 땡겨가지고 내가 3억 자기 자본 넣어가지고 10억 대출 받았다고 치자. 근데 금리도 7%잖아요. 그럼 뒤지기 비싸.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 이게 30억으로 3배 뜨려면 그래야 1100%가 나오는 건데 정확하게는 얘가 30억 정도까지 올라줘야 이게 3배 1100% 그 이상 나올 텐데 33억 정도는 뛰어야 1100% 나올 텐데 과연 될까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안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들어간 친구들은 물릴 확률이 크지. 그러면 왜 이런 탐욕을 불렀냐는 거야. 그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탐욕적이다 옳다 그러다 보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경기 지표에 대한 독해가 필요한 거예요.
경기 지표를 독해하면 이때는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때는 들어가는 게 틀린 거고 이 작품 이 부분에서는 그걸 지금 들어가면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990년대로 봐봐야 돼. 여러분 감도 없고 니네가 지금 독고 노총각이 아니라 독고 이혼남이 아니잖아. 45살 먹은. 이게 되죠? 그러니까 니네한테는 안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와닿는 얘기가 될 거라고. 이렇게 독해를 하셔야 돼. 다시 돌아옵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거 아니야. 자,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대요. 진짜 돌아왔어? 무슨 얘기야? 사망했죠. 이해되셨니? 결국에는 사망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사망했니? 아들이 안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약간 납골당에 넣을 뭐 뼈 같은 걸 뭐 갖고 왔다지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경위도 돌아왔는데 술에는 떼어내고 머리부분만 실려 돌아왔다. 사고가 났다는 얘기겠죠. 주인을 태우지 않고 왔다. 그러면서 묘비명에 대한 얘기야. 황만근. 황 선생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걔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 은혜롭게, 지혜로웠어.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렇다고 남들한테 가르침 함부로 남기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격자죠. 부지런하고 근면했어. 사람들이 비판 개의치 않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듬었어. 어머니 봉양했어.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안타깝게도 술이 원수야. 하지만 그는 부지런했고 농사일도 이거 있었어. 탐욕을 부리지 않았고 또 그렇게 술이 나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기도 했어. 따라서 술로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갔다라고 그의 죽음의 원인인 술에 대해서도 재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술 덕분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술이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술 덕분에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황만근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묘비에 쓴 거죠. 우리 황만근 선생은 경기를 끌고 갔어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가야 돼, 관고서까지. 근데 문제는 끼케 20-30km를 가니까 사고의 가능성이 있겠죠. 자, 날씨도 추웠죠. 눈도 안 보이죠. 너무나 추웠죠. 가긴 갔어. 근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제 어떡해.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 없어 안 먹으니까 고등어 자반을 샀어. 집으로 와야 돼. 근데 문제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표집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상황들, 위기 상황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점점점 늦어졌고 눈에 보이질 않고 시골길 가면 없어요, 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길을 잘못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고가 날 거야. 그리고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있다가 결국에는 죽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삶이었지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 씨가 참 안타깝게 이걸 쓴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건 요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지향점을 잘 설정할 줄 알아야 돼. 바꿔야 하면 여러분은 이것은 여러분의 나라는 사람의 선택이고요. 나라는 사람이 겪은 경험의 총합이야. 나라는 사람이 갖는 시간의 적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삶의 지향이 나오고 나라는 인물, 나라는 캐릭터가 규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이버 베이노 검색하면 강사 베이노도 있지만 교수님 베이노도 있고 성형외과 원장님 베이노도 있어. 베이노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 나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순간순간의 경험을 만들고 그런 순간순간의 적분이 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라는 것을 결정해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택이고 경험이고 순간순간들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 중요해요. 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풍경화 속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1990년대가 아니라 조선시대가 아니라 2020년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 안에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자아, 타인, 시공간, 배경. 요 풍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인식을 항상 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인간이 되실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경험하고 매 순간의 적분값으로 결정이 될 것이니 그런 측면을 보시면서 작품을 읽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 1990년대뿐만 아니라 2020년대도 똑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사실이야. 근데 이 삶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본인 스스로 결정하라는 문제야.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독고다이로 내 인생이 좋다. 내 인생 사시는 거고요. 남의 눈이 중요하다. 남의 눈대로 사시는 거예요.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하다. 적절한 밸런스로 사시는 거야.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결국에는 그 윗길로 가셔야 되고 아예 클래스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로 설명은 힘들어.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의 월드 클래스가 있는 거야. 흥민이 월드 클래스야.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 눈에는 아직도 월드 클래스 아니겠지만 손흥민이 그런 월드 클래스면 월드 클래스가 보이는 패스의 길이 보일 거고 골의 길이 보일 거고 수비의 길이 보일 거라고.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단계에서 지지고 볶아봐야 성장은 없어. 그런데 클래스가 높아지는 어떤 그 길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진 않아. 남들이 가진 않아. 근데 뭔가 딱 있고 딱 있고 딱 있어요. 이거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겪어본 사람만 알아.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게 지금 난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잖아요. 여기서 민 씨가 적어놓은 그 삶대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행복해요? 망근이처럼 살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망근이처럼 모자란 인간 취급을 받고 모자란 인간 대접을 받고 독고녹총각으로 독고녹총각은 아닌데 그래도 근데 7개월 만에 도망이 갔다니까? 마누라가 엄마는 나한테 야 고등어 잡았으면 안 먹어! 이런 엄마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 하시는 거야.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 어쩐지 저쩐지는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알아서들 자기 인생을 결정해 가시는데 요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그 경지가 이제서야 보여서 뭐라고 말로 좀 설명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내가 겪어봤으나 이게 말로 설명할 만큼 충분한 시간과 경험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설명은 지금 못하겠거든? 근데 나이 60 먹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나이 60 먹고 호할아버지가, 야, 연예인 이런 거에 있고 있으면 뭐 듣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단계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뭔가 클래스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에서 얘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작품은 이해가 끝나, 그냥. 이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작품이? 아이고, 그건 좀 심각한 일인 것 같다. 이 정도 느낌 잡으면 작품이 다 됐어. 문제도 다 풀려. 자,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내신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이제 좀 정리를 쭉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다 필기하시기 힘들고 제가 현관펜 친 것만 좀 필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출제될 법한 포인트들, 내신으로 출제될 법한 포인트들 현관펜으로 좀 집어볼 텐데, 소설의 시작은 황만근의 실종으로 시작이 됐다. 그 효과는 뭐냐면 호기심 자극이다. 내용 전개에 몰입하게 만든다. 사투리와 비속어 때문에 현장감을 줄 수가 있다. 사실감도 높인다. 웃음 유발이기도 하고 향토적 분위기도 있다. 됐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비속어는 우리가 가끔씩 이제 급발진하면 웃기잖아. 그러니까 해학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사투리도 좀 웃길 수가 있잖아요. 해학적이 될 수가 있고. 피식대학인가? 그 경상도 호소인 한 명 있어. 존나 웃겨. 근데 아마 경상도 사람이 아니면 진짜 경상도 사투리 쓰는 걸로 알 거고, 저처럼 이제 경상도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때 살았던 친구들은 긴가민가 해. 근데 말도 안 되는 사투리 존나 써요. 요즘 약간 피식대학에서 그 캐릭터를 누가 잡았어. 그럼 봐봐. 웃기잖아. 해학적이고. 또 약간 촌티나고 향토적이기도 하고. 됐죠? 두 번째. 그게 어찌면 더 현실성 있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배경이 경상도인데 거기 서울말씨 쓰고 있어봐요. 배경이 북한인데 거기서 표준어 쓰고 있어봐. 사실과 현장감 확 떨어지지. 자, 반대로 이런 거야. 이게 뭐 헐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인 캐릭터가 나와서 한국말 쓰는데 우리는 알아먹을 수가 없는 한국말을 쓰지만 미국 애들이 보기엔 한국말을 써야 훨씬 현장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는 이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등장인물들. 자, 이 등장인물들은 역시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사건 서사 이어가는 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자라지만 이타적이야. 성실해. 바보형이죠. 구진을 도맡다. 결국에는 죽었다. 확인될 거고. 실종에 책임이 있다? 큰 책임은 아니야. 같이 술 한잔 한 거예요. 술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죄송해요. 이 아저씨가 아닌데. 민씨 술 한잔 했죠? 술 한잔 했으니까 1%도 안 되는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잘못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지만 진실성 있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왜? 외지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시하죠. 아쉽기는 해요. 이장은 이기적인 인간. 자, 이 5단계는 정리를 해야 돼. 실종, 그러면서 이장하고 민씨가 싸웁니다. 망근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장은 망근이한테 짐을 싣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고, 그리고 민씨는 생각해보니까 망근이가 그래도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죠. 그렇게 끝나는 거 확인해 주시고, 지금 평가원에는 이 교과서에 중략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토끼랑 싸우는 그 파트가 나와 있어.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 선생님이 얘를 시험 범위로 하셨으나 외부 지문으로 개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 꼭 2개를 같이 연결해서 내신 때 학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핵심 갈등은 민씨와 이장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태도는 뭐냐? 추궁하는 느낌이고 빈정거리는 느낌이다. 계속해서 평소의 태도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이장 이기적인 면모, 정당화, 그 다음에 위험한 걸 알면서도 강요했고, 자기는 편하게 갔고, 비인간적이다, 이기적이다. 계속해서 민씨만 좀 다르죠. 왜 그럴까? 외지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황만근 이타적이죠. 마을 사람들 이기적이죠. 자기생적이죠. 이해타산적이죠. 모자란 인물로 보이죠. 평균적인 인물들이고, 자본주의의 노예들이고, 전통사의 존재. 이렇게 좀 대립시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한 편 더 나가보면은 이런 소설의 주제의식도 아직도 약간 부적응 아닌가 싶어. 무슨 얘기냐면 돌아갈 수는 없어. 아니 지금 이미 자본주의 사회야. 그럼 뭐 씨발 어떻게 하자고. 뭐 조선시대 돌아갈 거야? 뭐 조선왕조 다시 살릴 거야?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또 조선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거야. 산업공상 제도니, 뭐 양반이니, 뭐 쌍놈이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분명히 과거에 장점 있지. 단점 왜 까먹고 있냐고. 현재의 단점 있지. 장점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과거의 단점은 현재 장점으로 넘어오면서 해결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린 뭐만 보여? 우리는 현재 단점만 보여. 그러면 당연히 현재 단점은 과거의 장점으로 해결할 수는 있으나 이거는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현재 장점에 뭔가 문제 해결 방법을 더해서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 이해됐어? 이게 정반합 변증법적인 아이디어야. 정반합. 그러니까 초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거꾸로 돌아가는 주제의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왜? 조선시대로 갈 거냐고. 자본주의 없앨 거야? 우리 다 공산당 할래? 우리 조선 뭐 공산당 할 거야?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뭐 전통사회가 답이다, 뭐 모자란 인간이 답이다. 제발 이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가셔야 돼. 아시겠죠? 그 느낌 잡으시고. 편집할 거 없습니다. 편집할 거 없어요. 조선 공산당 편집 안 해도 돼. 뭐 우리나라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얘기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자, 계속 갈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머니도 좀 특이해. 야, 고등어 사고 와서 밥 안 먹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엄마는 또 순진해. 아이고, 고등어 사러 갔다 안 왔어, 우리 아들.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아들 영혼, 아빠 좀 씻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 씻으러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족들이 되게 착하죠. 자기 탓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기 탓하는 거야. 자기 탓하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거야. 모자라지만 착한 거야. 계속 갈게. 오른쪽 넘어가서. 이자는 관심 없어. 야, 소 밥을 못 먹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알 바 아니여. 이러면서. 영성이는. 아, 이 똥풀 새끼가 없네. 이러면서. 무관심하고 이익만 따지는 쓰레기 새끼들이고 요 쓰레기 새끼들은 쓰레기 새끼인 거 맞아. 그렇다고 여러분이 봐. 요런 쓰레기 새끼들을 막내처럼 대한다. 쓰레기는 평생 쓰레기 됩니다. 쓰레기는요. 신고 고소하셔가지고 저기 분리수거장에 보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 되고 이게 이제 원인인 거죠. 사건의 원인.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로맨틱하지만 가슴 아프죠. 왜? 저수지에서 구해줬던 여자가 이별 선물로 놓고 간 거야. 하지만 어떻게 됐어? 고물딱지. 결국 죽게 되죠. 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자, 계속해서 볼게. 한방근의 인물력인데 바보면서 성인, 세인트, 성자라는 거야. 성스러운 인물이라는 거야. 세속의 어둠 속에서 이런 바보와 세인트적인 모습이 후광, 역광, 빛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그의 가장 결함은 음주를 먹는데 이게 약간 일종의 클리셰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서사에 있었던 이런 인물들의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술 때문에 뭐 조졌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술 먹다가 이렇게 뭐 좀 당해서 죽거나 이런 스토리들이 있거든. 그런 걸 이제 참고자료로 읽어보시라고 써놓은 것 같고요. 크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황만근 부자의 특성인데 사실은 뭐라고? 허물없음. 친구 같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죠. 만근이 자기를 돌보지 않아. 얘들아 돌봐 좀. 자식하고 엄마 밥 먹이나 자기 밥 못 먹는다? 니네 밥부터 챙겨 제발. 포금하고 맘대로 자. 아니 챙겨. 좀 씻어. 냄새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안타깝다 진짜. 그런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자 이렇게 보자고. 오히려 술이 뭐야? 그래. 만근이의 삶의 근원이기도 했으니까 나쁘게만 볼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농가 부채 문제는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야. 자, 첫 번째는 역사 사회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어쨌든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에 온 거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농사는 경쟁력이 없는 거야. 그럼 또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 야, 내가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니? 답을 찾으셔야죠. 잘 들어. 그거는 당연히 정치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나 또는 할 수 있는 얘기인 건 맞는데 결국 농촌 망했잖아. 현실적이 돼보자고. 그럼 해법이 뭐였을까? 찾으셨어야 돼요. 찾으셨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못 찾은 건 어쨌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야.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자꾸 사회 집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고쳐줘요? 얘기는 해. 근데 그건 해법이 아니라니까 궁극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 될 수도 있는 거지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인생이 될 수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인생은 돼야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골똘하게 해법을 찾으라. 근데 이 시절은 못 찾은 거야. 왜? 인터넷도 없고 정보가 제한적이야. 근데 이제 유튜브 치면 다 나오고 구글 치면 다 나오는데 본인 능력의 문제가 돼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시대 같자. 한편으로는 더 수동적인 인물이 재생산되는 그런 되게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거야. 당신의 삶의 선택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리고 민신이 이제 어떻게 했어? 구체화시켜 본 거야. 죄송해요. 객관화시켜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동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황만근의 미덕과 황만근의 실제 성격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근이의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야. 문제 해결 방법은 애당초 빚을 지지 말라는 거야.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거 좋은 방법이야. 근데 문제는 소비에 있어서 활부를 해. 소비에 있어서 신용카드, 즉 대출카드를 써. 이게 맞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거나 내 사업장에 투자도 감당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뼈 아프게 다시 보고 있는 중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 좀 과도한 불필요한 설비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의 원인에 의존한 것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 능력밖에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작살이 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 가능한 현실성을 가지고 이상주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소설을 다시 읽잖아요. 만그실은요, 농촌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상적으로 바라봤다는 아쉬움이 나와. 왜냐면 여러분, 이 인간 쓰레기는 나는 재활용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 하지만 되게 보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왜 때때로 욕먹습니까? 너무 형량이 작다는 거야.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어. 말을 아낄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뭔가 이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근데 만근이는 거기까지 내가 보듬겠다는 거잖아. 그건 여러분, 성인 군자만이 가능한 영역이야. 이걸 일반인한테, 보통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도 안 돼요. 왜? 나는 서울대생이잖아. 서울대생의 스탠다드를 국민평균 5등급한테 요구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내가 강사로서 일타가 되지 못한 가장 큰 문제 원인이기도 해. 내 인생의 잘못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타까운 내 삶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만근씨 같았다는 거야. 어떤 측면에서? 나는 성인 군자처럼, 마치 서울대생처럼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100, 그냥 아예 0.000 상위 0%에 수렴할 정도로, 전국 1등에 수렴할 정도를 요구한 거야.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만근씨도 마찬가지야.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을 못 깨우친다니까. 만근씨 1000번 죽어도 이 사람들은 한 번 깨우칠까 말까인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하겠다 난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또 자기는 농촌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철하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냉철한데 왜 자신의 문제는 냉철하지 못하냐고. 그런 생각해 볼 거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작품을 다루는 의미가 있어. 미안해. 추국 수매 제도는 와 도대체 언제적 제도야? 이거 뭐라고 해? 약간 보금자리론 같은 겁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보금자리론이니까 보금자리론으로 쳐보고 나중에 대기업 가신 다음에 돈 좀 생겨서 집 좀 사실 때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농가에 대한 정보의 자금 대것도 그냥 보금자리론으로 생각하시면 돼. 야 어쩜 이렇게 달라진 게 없냐. 이 정도 읽었으면 됐고. 자, 봐. 학습 활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물들이야. 자, 이건 손으로 다시 한번 써. 그 다음에 인물들의 성격 여기다가 손으로 써, 손으로. 손으로 입력하는 거다. 눈은 입력 안 돼. 다 이발돼. 손으로 입력해야 저장이 됩니다. 자, 원인에 대해서도 역시 이장 만근이 어머니, 민씨 만근이 아들 다 다르니까 여기도 손으로 써라. 자, 술 처먹느라 그랬다. 형광펜을 써. 고등어 때문에 안 오는 거다. 온천 때문에 안 오는 거다. 그래도 민씨가 제일 정확하네. 네가 걸기대에 보내서 안 오는 거다. 이런 얘기. 자, 봐봐, 이거는. 재구성을 한 거거든, 순서대로. 이것도, 여기는 다 필기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필기 해놓으시고. 캐치에서 좀 더 올려놓을게. 나머지는 딱히, 있네요. 봅시다. 자, 일단은, 덕성의 워딩들이에요. 이것도 손으로 그냥 적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오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황만근의 덕성 키워드들은 적어놔야, 단답형 서술형이든 뭐든 쓸 때, 손이 기억해서 쓸 거니까 꼭 남겨두시고. 자, 문제 해결책이고요. 이유인 거야. 해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자, 성실하자, 노력하자, 정직하게 살자, 본분 지키자. 요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꼭 우리 평가원 기출 문제 영상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보십시오.